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공천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재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과 이낙연의 결별에 이어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친위 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우대와 그 혜택에서 소외된 세력의 반발로 연일 잡음이 불거지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의 핵심적 지역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당을 여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선 전망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범호남 유권자들 사이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가변성도 존재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이자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은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 보면 민주당 쪽보다는 공천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지만 공천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특히 정통 자유우파들로서는 반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국힘당 공천자로 확정됐거나 경선에 올라간 사람들 중 제대로 된 자유우파의 전사 혹은 투사형 인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거짓 선동에 휘둘려 박근혜 전 대통령 부당 탄핵에 동조한 자들과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을 철저히 외면하고 고개를 돌린 자들, 과거 극좌운동권이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 현재 민주당 주류 세력과 틀어지거나 혹은 밀려나온 소위 좌익 및 민주당의 폐품들이 공천 경쟁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명색이 민주당이 아닌 국힘당 공천을 신청해놓고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한국판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부국 대통령 박정희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거액의 뇌물을 상납해 북한 독재 정권을 연명시키고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부정축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대중을 더 추앙하는 자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물론 국힘당의 이런 사람들이라도 민주당 공천자들과 비교하자면 그나마 덜 저질이 많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 자유우파 세력에서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공천자라면 민주당 공천자들과 50보, 100보 또는 결국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닌가라는 비판과 질타가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선거 때 표는 우파 또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로부터 대부분 얻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난 다음의 행태는 좌파 세력의 눈치나 보는 자들을 우리가 지지해서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공천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동훈 국힘당과 이재명 민주당 공천자들의 면면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당이나 이준석, 김종인의 소위 개혁신당이라고 해서 기대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체제를 존중하고 부당 탄핵과 선거부정 의혹 등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문재인, 이재명, 저질 좌익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요구하는 정통 자유우파 시민들은 이번 4.10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까지처럼 매번 속으면서도 미워도 다시 한 번씩으로 양대 정당 중 그나마 민주당보다는 덜 좌파라고 위안하면서 국힘당에 표를 몰아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정통 자유우파나 보수 우파를 졸로 보고 어차피 너희들은 결국 더 좌파인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막판에는 우리를 지지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온 국힘당의 우파 유권자의 무서움을 이번에는 분명히 보여줄 것인가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스러운 선택은 그동안 역대 거의 모든 선거에서 반복됐습니다. 또 대부분 막판에는 현실 논리 때문에 현재의 국힘당 계열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올인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좌파 세력은 민주당 외에도 더 왼쪽의 군소좌파 정당들이 나름대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의석도 확보했지만 비좌파 정치 집단의 경우 국힘 계열이 결국 모든 과실을 독식하는 일이 반복됐고 정통자유우파나 보수우파 유권자들을 신경쓰고 배려하는 일은 갈수록 더 사라져가는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할지는 온전히 유권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또 어떤 선택을 하든, 즉 구체적으로 종전처럼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며 국힘에 몰빵하든 아니면 이번에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면서 다른 선택을 하든 양쪽 모두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총선 국면에 있어서 권순할TV의 제작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순할TV는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정통자유우파나 보수우파 유권자들을 무시했다가는 자신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힘이 우파 유권자들의 의식과 정서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주머니 속 공기돌처럼 홀대하지 못하도록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게 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4.10 총선까지의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잘하는 일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자유우파적 가치관에서 그렇지 못할 때는 혹독히 비판하는 시시비비의 원칙을 지킬 것이며 당연히 한동훈에 대한 맹목적 용비어천가식의 보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힘 공천을 받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 개인에게도 그들이 정통 자유우파와 보수우파 국민의 눈밖에 나면 바로 자신의 낙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령 명색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출마한 후보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보다 김대중 노무현을 더 칭송한다면 그런 자는 아무리 국힘 공천자라도 애국 시민들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태경 같은 정말 밥맛 없는 자가 국힘당 공천을 받는다면 군소 우파 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거나 정 없으면 차라리 지역구 후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했지 하태경 같은 자에게 투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국처럼 정치와 관련돼 각 국민이 아주 첨예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너는 뭐 친국힘이냐 반국힘이냐 혹은 뭐 친정광훈이냐 반정광훈이냐 혹은 뭐 친고영주냐 반고영주냐 친황교안이냐 반황교안이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 인식으로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올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어떤 판단을 갖고 제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는 것이지 한동훈의 어떤 행태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국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라든지 혹은 한동훈의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한동훈이나 국힘 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박수라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군소 우파 정당 후보가 정말 마음에 들거나 혹은 국힘 후보자가 하태경처럼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동훈 국힘의 이런저런 행태가 불만스럽더라도 민주당과의 1대1 대결에서 지역구 선거에서 국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는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국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서 내놓을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역구 대부분 후보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파적 이념과 가치도 없는 그런 후보들로 이루어진다면 과감히 국힘 계열과 선을 긋고 좀 더 우파적 색채가 선명한 정치 집단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표를 던져 이들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군소우파 정당들, 가령 자유민주당이나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내일로 미래로당이나 혹은 선거정의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가장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투쟁해온 각계 세력이 주축이 돼 출범할 가능성이 있는 자유우파 신당 등 여러 정치 집단 가운데 어느 집단을 지지할지는 각 개인의 판단에 달린 것이고 그 모든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들 집단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연대를 할 수 있다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령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나 그 주변의 저질 좌익 세력이 아닌 넓은 의미의 비좌파 계열 정치 세력, 국힘을 포함했습니다. 그런 비좌파 계열 정치 세력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합해서 전체 의석의 절반인 150석 정도를 얻는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국힘이 150석 모두를 독식하는 것보다는 국힘이 아닌 좀 더 선명한 정통 우파 세력이 가능하면 1, 20석이라도 얻고 나머지 130, 140석 정도를 국힘이 확보해 정통 우파 세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국힘의 좌편향 일탈을 견제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어차피 정통 우파 세력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적 과제에서 이재명 민주당 등 좌익 세력과 야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보다도 그 가능성은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우파 세력은 훨씬 더 국가관이 뚜렷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대부분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보다는 더 강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힘 자체의 의석이 다소 줄어든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비좌파 계열 국회의원 의석 가운데 정통 우파 세력이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과 같은 국힘 공천자들이라면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바람만 불면 허둥대고 언론의 왜곡 보도에 휘둘리고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때처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할 인간들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이번 4.10 총선에서는 국힘당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국힘당의 노예나 국힘당에 조리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국힘당을 지지하든 혹은 다른 선택을 하든 간에 우리 유권자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합시다. 어차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이라면 선거에서 기권을 할 수는 있지만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준석 등으로 상징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할 분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한국의 자유우파 세력이 국힘 후보자들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국힘이 정통 자유우파의 중요한 정치적 요구와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홀대하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한방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이번에 명백히 각인시킵시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특집 권순할 영상 칼럼으로 준비한 한국의 자유우파에게 고함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